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의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훈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 비대위 전환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여당인데요. 그렇지만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이 수집의 열쇠를 쥐고 있던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면서 전격 사퇴를 했고 당내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또 어제 의총에서는 당원 개정을 박수로 추인을 해서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이 비대위 시즌 2 지금 한두 시간 전에 나온 그 속보에 의하면 그 추석 연휴 전날 그 8일까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을 시키겠다. 이런 또 뉴스 속보가 떴는데요. 비대위 시즌 2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답변 어렵습니다. 아니 뭐 남의 집 일이긴 한데 네. 8월 달에 나왔던 그 뉴스 중에서 가장 큰 거라 그러면 사실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일 거예요. 네. 근데 그 법원이라는 게 정당에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해서 그 사물을 다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거고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사안은 헌법과 정당법과 당헌에 따라서 비상 상황은 없었다는 겁니다. 정당 설립은 자유지만 정당의 운영과 관리 뭐 이런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비대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거기에 두드려 맞춰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배관공처럼 막 관을 구부리고 수리수선을 땜질을 해가지고 당원 개정. 그러면 이제 비대위 2기를 만들겠다 이건데 네. 비대위 1기 그 결정문을 보면은요 직무집행정지를 주호영 위원장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머지 그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는 안 한 거죠. 근데 그게 위원장이 직무집행이 됐으면은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사실은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막 억지로 뜯어 맞춰 가지고 지금 이상한 2기를 출범을 시키는 건데요. 이거 이제 9월 14일 날 신문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차 가처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2차 신문이 또 열리는 건데 네. 같은 재판부가 합니다. 신청 사건은 재판부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법원에 가도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지방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 세 사람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론이 나오겠어요? 인용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빤한 거죠. 이걸 인용을 안 하면은 지난번에 했던 결정을 뒤집어야 되는데 네.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2기, 뭐 3기, 100기 비대위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병수 그 위원장이 그만둔 이유가 난 들러리는 이제 스킨 싫다. 네. 못하겠다. 내가 책임질 일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이렇게 가면 뭐 9월 8일이 아니라 뭐 9월 언제 2기를 하더라도 이 2기는 결국 법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2기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그 비대위로 가는 길이 참 험난하고 머네요. 이제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 계속 그 갈등을 빚고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또 법원하고 계속 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참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 정당의 여러 가지 그 행위에 대해서 정당 내부의 가동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이 저는 개입을 과도하게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간에는 게임의 룰이 있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경쟁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정당은 정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에서는 때로는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비민주적인 그런 결정도 때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론 결정이다. 당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당 내에서 의원들 내에서 비판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지만은 이것은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그다음에 정권 획득을 위해서 필요하다 했을 때 당론이라는 걸 결정하거든요. 굉장히 비민주적입니다. 그리고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비민주적이에요.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청년이든 여성이든 배려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또 전략 공천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도 법원에서는 비민주적인 처사기 때문에 반 헌법적이고 반 법률적인 걸로 그럼 결정을 해야 되겠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결정도 제가 보더라도 물론 비대위로 가는 상황에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매끄럽지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일단 풀질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사실 법원으로 간 것 자체가 크나큰 정치적인 오류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법률적인 면에서는 이겼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정치적인 부담은 있다. 정치적인 책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은 국민의힘이 그거는 생각해야 되죠. 지금 비대위로 가면서 이 와중에 민심하고는 상당히 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과도하게 정당에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판결이 일단 나오면 그 판결은 또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법치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원으로 간 게 잘못이죠. 그래서 지금 법원의 1차적인 판결이 나온 이 상황에서 당원을 고쳐가지고 또 비대위로 간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것은 지금의 상황을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당원을 고쳐가지고 이제 소급 적용을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됐을 때 법원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을까 굉장히 네. 우려는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련의 과정이 지금 순간순간 모면하는 것보다는 과연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민심을 얻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때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질문부터 저희가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야기할 내용들 많으니까 좀 속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그 신경민 의원께서 윤핵관 중에 윤핵관, 바로 장제원 의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그 이번 정권 하에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 이렇게 이전 후퇴를 선언했고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나중에 사퇴를 하더라도 수습을 먼저 하겠다. 그래서 권성동 원톱 체제로 가는 듯한 그 가닥을 잡은 듯한 모습인데 여기에 윤심이 작용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별히 정치적인 어떤 그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원내대표라고 하는 자리는 물론 대통령하고는 이제 소통을 많이 하는 자리죠.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만두고 물론 아쉬워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임 문제를 의총을 열어가지고 얻는 것이거든요. 네. 재확인하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두 번씩 이제 재신임을 얻은 그 상황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당 내에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죠. 특히 중진 의원들이 이건 아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의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제 권성동 체제로 다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민심이 중요한데 민심하고는 솔직히 멀어졌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물론 사태를 수습해야 됩니다만은 수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누가 수습해야 되느냐, 수습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가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권성동 체제가 좀 불안한 출발을 하는 거다. 또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전국위 소집을 못하겠다 하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윤두현 의원이 직무대행, 전국위까지 지금 직무대행 체제가 됐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비대위로 가는 길이 정말 순탄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장제원 의원은 지금 일단 뭐 이선 후퇴죠. 이선 후퇴인데 그것을 꼭 뭐 권성동, 장제원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다. 둘은 이제 뭐 다른 길을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다를 뿐이죠. 네네. 네. 비대위 부분도 지금 복잡한데
지금 윤핵관이 분화가 돼가지고 권핵관하고 장핵관하고 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아마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쾌한 대목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32명의 국힘당 의원들이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연판장을 돌렸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장핵관들이 들어있다고 보는 거고요. 배현진, 조수진 두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을 때 여기에도 이제 장핵관들이 작동을 한 걸로 보는데, 그래서 비대위로 갔더니 이게 이제 비대위가 뭐 잘못되고 이게 막 엉망진창이 돼서 권 의원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아마 권 의원이 굉장히 지금 불쾌한 거고요. 장핵관들이나 아니면은 장 의원 본인은 지금 일단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일단 겉으로는 맞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고요. 이것도 사태의 추이를 봐야죠. 네네, 알겠습니다. 당 안팎에서 권성동, 이준석 동반 사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그 이준석 전 대표는 영화 한산의 대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현 상황을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서 가처분 인용 시에도 대표적 사퇴는 없다. 이렇게 이제 못 박았습니다. 이 대표의 강경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8월 26일 날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왔을 때 가령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 이렇게 종합해 보면 8월 26일 날 그 12시 직전에 나왔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가 책임을 통감한다 하고 내가 물러나겠다. 그러면 이 대표가 그래 내가 인용된 걸로 봐서 법원의 인정을 받았고 국민들이 나를 인정한 걸로 알고 물러나겠다. 자,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이게 아마 굉장히 근사한 시나리오고 네. 산뜻한 재출발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 대표가 그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가처분 인용되면 내가 물러날 수도 있다. 뭐 정의경 최고위원 같은 그렇죠. 분한테. 그러면 네. 이제 뭐 고리 상태가 돼서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미 그렇게 안 되고 막 꿰 맞추기, 두드려 맞추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2기 비대위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 대표가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이 대표의 공간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물러나 버리면 그럼 뭘라고 가처분했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서로 수를 잘못 잇고 잘못 두어서 여기까지 가는 거고, 이제는 이 대표로서는 외통수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법원에 일단 1차 신세를 졌기 때문에 계속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외통수로 가 있다. 네. 그렇죠. 이거는 그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의 권력 투쟁 또 감정 싸움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한쪽이 물러나기는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윤핵관도 깨끗이 물러나고 뭐 좀 심하게는 불출마 선언까지 하고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도 당 대표 사직하고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은 지금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윤핵관 이준석 전 대표 싸우는 통에 국민의힘만 아주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당을 저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봐요. 이거는 뭐 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도 너무나 당을 사실 곤혹스럽게 만든 거고요. 단순히 곤혹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 당내에 상당한 그 분란을 가져온 거죠. 이것은 어떤 법적인 그런 그 투쟁이 의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원 가입하는 그 동기도 윤핵관을 물러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원 청년들이 가입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 당원 가입의 그런 그 명분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좋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책임은 양쪽에 있다. 그리고 윤핵관들도 비판을 받지만은 또 이준석 전 대표도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누가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는 전혀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네. 그것도 법원의 판결처럼 일단 윤리위의 그런 징계 결정도 결정입니다. 당 조직에서 내린 결정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여러 가지 그 증거 인멸이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그런 의혹 자체가 아예 없었다면은
여기까지 또 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책임은 양쪽에 다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 전 대표와 이제 각을 많이 세워왔던 안철수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이제 추가 징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이 전 대표의 내년 1월 전대 출마에도 그럴 가능성 그런 상황도 뭐 괜찮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안철수 의원의 진짜 속내가 따로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법률적으로 일단 간을 안철수 의원이 잘 본 것 같아요. 그 법률적으로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 대표 쪽으로 지금 추가 넘어간 거죠. 힘이 실린 거고 민심도 윤핵관이 넘어간다. 그리고 법을 무시한다. 헌법도 무시한다. 아마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 간을 잘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살짝 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민심을 좀 읽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누가 보더라도 안철수, 이준석 두 정치인은 여태까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또 징계를 요구하게 되면은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은 정말 이준석하고 안 좋구나. 그냥 상극이구나. 그러면 안철수 정치인의 그릇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민심에는 찍힐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괜히 자극하거나 추가 징계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싸우면은 법원의 판결하고 싸우는 게 됩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요구를 할 하등의 이유는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빠르게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새 대표 이재명 대표가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학 동문인데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미묘하게 좀 설전을 벌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미묘한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설전을 벌인 셈이에요. 네. 그 첫 만남인데 그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권성동 대표에게 무슨 뭐 원내 대표 겸 당 대표 직무 대행님인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은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또 권성동 대표가 지금 처한 상황을 굉장히 비아냥거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책 공조 얘기하면서 협치 얘기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이재명 당 대표는 여당이 과도하게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신경이 날카롭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당 대표 있고 그 다음에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압도적인 다수가 친명계 아닙니까? 그래서 뭐 최고위원 하는 거 보니까 그 발언 수위가 아주 높고 그 김건희 여사 뭐 특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까지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정책 공조나 무슨 예산이라든지 법안 심사라든지 굉장히 험난하겠다 여야 간에. 그리고 결국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재명 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당과 앞으로 어떤 혈투를 벌이게 될지 오늘 그 두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정말 그 심각하겠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석과 명의 3차 대전, 3차 결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칼만 안 들었지 설전을 넘어서서 저는 설투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심상치 않고요. 9월, 10월, 11월 그리고 한쪽에서는 국회에서 싸우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수사를 가지고 싸울 거고요. 아마 다방면에 설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첫 대면이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오늘 그 민생을 걸고 의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민생과 통합에 이제 공을 들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그 이 대표의 전략과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당연히 민생을 해야죠. 뭐 그리고 지금 싸울 수 있는 최대 무기고요. 아주 이게 좋은 무기고요. 지금 현재 민생을 가지고 여당이 해야 되는데 여당이 지금 이쪽에 법원하고 싸우느라고 나를 쥐고 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고 민생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고 최대의 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이재명 당대표는 우리는 민생에 올인하고 싶고 정책 정당으로 나아가고 싶고 개혁을 하고 싶은데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우리를 정치적으로 탄압한단 말이죠. 검찰 수사 들어오고 압수수색 들어오고 그러면은 민생을 하려고 하는 정당에 대한 그 정치적인 탄압이다. 그걸 위해서 또 이제 당원까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개정된 당원을 100분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또 전선에서 지금 강력한 최고위원들이 또 뒷받침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민생을 내걸긴 하지만 결국 내용적으로는 정치 탄압을 빌미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집중, 파상, 정적인 공세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은 도로 비대위로 속도를 내고 있는 여당, 민생의 시동건 민주당 이재명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